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액트지오의 전 대표이고 지금은 이제 고문이라고 하는데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그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윤석열이 난데없이 동해 영일만 앞바다에 유전이 있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전이 있다고, 있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액트지오인데 작년이잖아요. 그거 할 때 대표였던 사람. 근데 지금은 대표가 아니라고 하죠. 지금은 그거를 본인이 아는 지인한테 회사를 넘겼죠. 그 본인은 지금 그 고문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한국에서 하도 이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고 액트지오가 유령 회사 아니냐,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너무 부실한 곳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열받아갖고 왔어. 나는 전문가다 그러면서 나는 전문가고 우리 회사 무시하지 말라고 막 들어와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은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방송 늦었으니까 6월 7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기자회견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앞에 보이는 사진은 지금 소개했던 이 빅토르 아브레우 그 고문이 전 대표, 이 사람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기자들하고 그 일문일답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거 좀 난데없죠. 갑자기 와가지고 난데없어. 그런데 요번에 기자들이 공항에서 막 질문할 때 사실은 뭐 특별한 답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경제적 가치 있냐고 하니까 이거 있긴 있는데 지금 석유공사하고 기밀유지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분명한 답을 줄 수가 없어. 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한국 기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석유 매장량과 관련해 경제적 가치에 대해 분석했지만 이를 밝힐 수는 없다. 밝힐 수는 없대요. 기밀유지 때문에, 기밀유지 계약 때문에 밝힐 수 없대. 아니, 밝힐 수 없는 게 아니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시추하고 여기다가 막 5천억, 1조씩 돈을 써도 될 만큼 가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본인 말로는 한국 사람들한테 더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왔지만 기밀유지 계약 때문에 상세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한국 석유공사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잠재적 평가를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분석 요청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석유공사로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잠재적 평가 요청했다라고 해. 석유 매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능성이 크대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석유가 얼마큼 매장돼 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얼만큼 있는지 모르고요. 이건 파봐야 아는 거고 시추해봐야 아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냥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예요. 35억에서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될 수 있다고 그 분석 결과를 액트지오가 작년에 내놨고,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발표한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 액트지오에서 석유, 가스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그 얘기를 한 거야. 가능성이 있다고. 매장됐다는 게 아니야. 매장돼 있는 걸 확인하고 그걸 시추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파보겠다. 5천억 들어갔고 그러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자원 개발을 위해서 사실은 손해를 무릅쓰고 돈 쓰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어저께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저도 어저께 잠깐 소개했지만, 그 동해 지역은요 이미 지난 15년간 거의 뭐 세계 최고의 탐사 그 기능이 있는, 심해 탐사 능력이 있는 기업인 우드사이드가 15년간 했다는 거 아니야. 지난 15년간. 그런데
작년 1월 달에 철수한 거죠. 1월 달에 철수하고 정부가 2월 달에 액트지오한테 넘긴 거예요. 다시 해보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 뭐 우드사이드가 지금 오늘 산자부가 발표를 했는데 우드사이드가 그 탐사를 중단하고 넘어간 거는 우리나라의 잠재 가능성, 그 석유라든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지금 인수합병 문제 때문에 간 거야. 그런 식으로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우드사이드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차 조강권을 획득했어요. 조강권. 조강권이라는 건 뭐냐면 광부에서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거든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만약에 2017년부터 16년까지 뭐가 나오면 그거를 우드사이드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 19년부터 29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려 지분이 50%예요. 50%. 윤석열 말처럼 여기서 140억 배럴의 석유 나오면 그 반은 우드사이드 거예요. 대박이죠? 대박이지. 그런데 이 우드사이드가 원래는 2029년까지 기간이 있는데 작년 1월 달에 철수를 했어요. 아, 더 이상 여기는 전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하고 철수했다고요, 1월 달에. 그리고 2월 달에 들어온 게 액트지오예요. 관련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우드사이드 홈페이지 누리집에 보면은 지금 최신 연례 분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2023년 연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드사이드가 앞으로 가능성이 없는 지역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캐나다 근해, 페루, 미얀마에서 더 이상 유망성이 없어가지고 철수한다는 거지. 사업성이 없어서 철수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한국, 페루, 미얀마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찍은 게 아니야. 이 가능성 없는 지역들을 철수한다고 본인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연례보고서에. 그런데 우리나라 산자부 이걸 보고 보도자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무슨 소리야? 지금 자꾸 우드사이드가 15년간 여기 탐사한 다음에 가능성 없어서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하면서 오늘 나온 보도자료예요. 동해 심해 가스전은 근본에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와 유망 구조 도출이 완료된 거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우드사이드사가 조망권 1차 종료한 후에 2019년 4월부터 2029년 4월까지 계약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달에 철수 의향을 표시하고 작년 1월 달에 철수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2022년 6월 달에 호주에 자원개발 기업 BHP사가 있대요. 이 사와 합병하면서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과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BHP하고 합병하면서 지금 하고 있던 해양 프로젝트를 정리했다는 거지. 정리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포기한 거지. 뭐 가능성이 없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만약에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만처럼 지금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다. 그게 삼성 시총의 5배라며. 삼성 시총의 5배라며. 그게 진짜면은 우드사이드가 BHP하고 합병을 왜 합니까? 할 필요도 없지. 합병하려고 해양 프로젝트 버릴 게 아니고
합병을 안 하고 말지. 합병 못하려 왜 삼성의 시총 5배 정도의 경제 규모라며 이걸 하지요. 합병하려고 이걸 버려? 이 노다지를?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들이 15년간 심해 탐사해가지고 정보가 있다면은 이걸 BH 피하고 합병하려고 이걸 포기한단 말이야? 제가 무슨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인간의 그냥 평범한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겠어요? BHP하고 합병해갖고 뭐 얼마나 큰 이득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합병을 안 하고 말지 왜 포기를 해? 그리고 합병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이걸 왜 포기합니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자부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석유가스 개발 과정은 그 절차가 물리탐사 자료 수집, 전산 처리, 자료 해석 과정, 그리고 유망구조 도출하는데 우드사이드사는 15년간 보다 정밀하고 깊이 있는 자료 해석을 통해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드사이드가 액트지오 같은 경우는 아주 심층적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사실은 이거를 조사했는데 우드사이드는 15년간 아직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그 앞에까지만 하다가 간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2024년 1월 달에 그만두고 2월에 첨단 기술이 있는 심해 탐사 기술 분석 전문 기관인 액트지오가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우드사이드가 15년간 했던 자료들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해석해가지고 자체적인 첨단 기술 노하우 등을 토대로 분석해서 이번에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대박. 그럼 우드사이드 에너지는요 완전히 그냥 등신들이에요. 15년간 지들 자료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못 해가지고 몰랐던 거를 액트지오는 그 자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체적인 첨단 기술과 노하우 등을 토대로 그 15년간 우드 에너지가 제대로 분석 못했던 그 자료를 분석해갖고 이번에 새롭게 유망 구조를 도출했다는 거죠. 야, 대단한 회사네 진짜. 대단한 회사야. 우드사이드가 완전히 좀 진짜 병신이죠. 15년간 뭐 한 거야. 15년간 그렇게 돈하고 시간 투자해가지고 힘들게 얻은 자료 제대로 분석도 못하고 멍청하게 그냥 포기하고 나간 거를 액트지오가 1년 만에 그 자료를 본인들의 첨단 기술로 다시 분석해가지고 지금 영일만 앞바다에 엄청난 석유와 가스가 있다는 거를 요번에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황당하죠. 그럼. 이게 진짜라면 정말 황당하죠. 우드사이드는 지금 이 직원이 한 5천 명에 연 매출액이 한 20조 되는 기업이라고 하고 액트지오는 지금 자주 말하고 있지만 그냥 개인집에서 어디서는 직원이 4명이다. 어디서는 직원이 1명이다 그러는데 그냥 인터넷 구글링으로는 직원이 4명으로 나오는데 미국 정부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 사이트에서는 1인 기업이야. 1인 기업. 1인 기업이 이 매출액 20조 직원 5,000명쯤 되는 이 대기업이 15년간 뻘짓거리 한 거를 이 1인 기업이 여기 연매출이 얼마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작년 연매출이 3,700만 원. 3,700만 원. 지금 저희 사람 ING가 수입이 없어요. 옛날에 잘 벌었는데 요새 못 벌어. 요새 돈을 못 버는데 못 벌지만 작년에 우리 수입도 3,700만 원 이상은 벌었어요. 우리도. 사람 ING 만도 못한 기업이야. 여기는 액트지오는 지금 그냥 수입만 따지면은 재작년 3,700만 원 벌었던 기업인데 그 기업에 있는 몰라요. 그 1인 기업 이 사장님 이
빅토르 박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엄청난 장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비로 지금 우드사이드는 못 찾은 거를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믿을 수 있어요, 이거를?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무슨 시간여행 해가지고 미래의 엄청난, 가끔 영화 보면은 미래의 과학기술을 가져오거나 혹은 외계로부터 지구상에 없는 외계로부터의 무슨 뭘 가져와갖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황당하지.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 한다는데 과연 내일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기자들이 정말 제대로 물어봐야 돼요. 이거 아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산자부라든가 아니면 한국석유공사하고 같이 기자회견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똑바로 물어봐야 돼. 똑바로. 기자들이 물어볼 게 되게 많아요. 응? 도대체 우드사이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더 이상 전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나갔는데 액트지오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있다고, 가능성 있다고 본 건지 그거 질문해야죠. 그러면 또 기밀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료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을 최소 5천억. 근데 5천억 갖고 안 되죠. 이거는 무조건 1조 이상 나가는 거예요. 응? 5천억 이상 들어가는 돈인데 이걸 이렇게 그냥 기밀 유지라고 하고 그냥 막 넘어갈 문제입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시추했을 때 성공 확률이 20%래. 20%. 20%면 사실 내가 높은 거죠.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20%. 그런데 그 20%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냥 지 기분 따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20%인지, 25%는 왜 안 되는지, 15%는 아닌지, 10%는 아닌지, 왜 20인지. 여러분 이런 게 그냥 이런 수치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죠. 철저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20인지. 그냥 막연히 20이면 안 돼. 왜 20인지. 빅토르 박사가 20이라면 20이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다음날 10% 하면 10%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20인지, 왜 10인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시추할 때도, 하나 할 때마다 천억이라고 했는데 왜 천억인지. 어떤 기사 보면요, 1000억이 아니고 400이란 말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달라 기사마다. 왜 그런 건지 입장을 똑바로 얘기해야죠. 이거는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액트지오 석유공사에서 뭐 20% 얘기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야, 역대급 진짜 이번에 연합뉴스가 엄청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갖고 지금 말이 많은데 차대운 기자, 연합뉴스의 차대운 기자래요. 이 사람이 지금 상하이에서 지금 뭐 기자 생활을 하고 있나 봐요. 지금 특파원인가 봐. 근데 이 차대운 기자가 야 대박, 그저께 역대급 기사를 썼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 깜짝. 뭐라고 했냐? 비밀 프로젝트명 대왕고래. 지금 이 프로젝트명이 대왕고래래요. 최대 140억 배럴 가능성 찾는다 하면서 이 차대훈 씨가 뭐라고 기사를 썼냐? 나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정부는 해외 전문 기관으로부터 이번 시추 성공 가능성이 20% 정도 된다고 받았대. 20%. 근데 이 차대훈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5차례 탐사 시추공을 꽂으면 석유를 한 번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정도면 성공 확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거는 이 차대용 기자가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고 지가 해석을 한 거야. 지가 해석을 한 건데 지금 액트지오가 요번에 시추 가능성이 20%가 있으니까 20%면은
5분의 1이니까, 아, 5번 시추하면은 100%니까, 한 번 시추하면 20%, 두 번 시추하면 40%, 세 번은 60, 네 번은 80, 5번 하면 100이네? 아, 그러면 5번 하면은 성공하겠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시추 성공 가능성이 20%라는 게 5번 하면은 성공한다는 뜻입니까? 아, 나 씨발 진짜 말도 안 돼. 아, 그럼 무조건 하지. 무조건 하지. 5번 하면은 5번 하면 100%고 10번 하면 200% 되겠네? 여러분, 사람이 결혼해서 임신을 내고 이제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는데 나 같은 경우는 애를 갖는다면은 저는 아들보다는 딸을 선호합니다. 딸을 낳고 싶어. 딸을. 그러면 사람이 딸을 낳을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뭐 50%겠지.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응? 아, 물론 지금 뭐 제3의 성 뭐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XX 아니면 XY 아닙니까? 남성 아니면 여성이니까 50%지. 그러면은 딸 낳을 가능성이 50%니까 내가 처음에 아들 낳았어. 그럼 두 번째 나면은 무조건 딸 나와요? 딸을 처음에 낳았어. 그럼 두 번째 나면 무조건 아들 나옵니까? 거의 그런 식의 망상인 거죠. 정신병자 같은 새끼예요. 아, 욕을 하고 싶지 않아도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20% 가능성이라는 거는 5번 중에 한 번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매번 할 때마다 20%야. 할 때마다. 그래서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석을 이렇게 합니까? 야,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야, 코미디.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우선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기자회견 과연 어떤 내용을 할지 매우 궁금하고, 기자들이 제발 질문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했으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드사이드하고 액트지오는 비교하면 안 된다. 욱투지오는 우드사이드의 영역이 있는 거고, 액트지오는 액트지오의 영역이 있는 거야. 액트지오가 하고 있는 전문성은 사실은 회사가 필요 없고 규모가 필요 없고 그때그때 사람 모여가지고 프로젝트식으로 모여갖고 할 수 있는 거야.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개소리예요. 이게 일방적으로는 할 수도 있어. 그냥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 맡길 때 이렇게 그냥 프로젝트식으로 맡길 수 있어. 근데 지금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좀 일을 맡기는 건데, 아니, 회사도 없는 1인 기업한테 국가 사업을 맡깁니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더군다나 5천억 이상 드는 사업인데? 저희 사람 ING에서, 저희 사람 ING에서 만약에 뭐 1억짜리 사업을 내가 하려 그래. 그것도 맡길라 그래. 근데 우리 같은 그냥 조그만, 단체에서도 일을 맡길 때, 몇 개 기업들 딱 보고, 포트폴리오 보고, 거기 구성원들 보고, 다 보고 나서 맡기겠지. 무슨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그 대표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빅토르 박사가 유명하고 전문가라며요, 나름. 근데 전문가가 빅토르 박사밖에 없어? 세상에?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일을 맡기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이거는 저는 볼 필요도 없다.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액트지오라는 거 믿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우드사이드에서 왜 15년 동안 해놓고 왜 포기하겠어요? 본인들한테 지분이 50%인데. 전 그래서 우드사이드 에너지를 훨씬 더 신뢰하고 훨씬 더 믿을 수 있다. 이게 과학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한번 보겠습니다. 예.